자, 183페이지에 대해서 이제 효력에 따른 분류. 효력에 따른 분류, 이게 뭐죠? 자, 효력은 무슨 효력이라고 그랬어요? 자, 물건적 효력이라고 그랬어요. 자, 효력과 관련돼서 그러면 이 효력은 뭐라고요? 자, 물건적 효력입니다. 물건적 효력. 자, 물건적 효력에 따른 분류. 자, 163페이지네. 미쳤어요. 자, 163페이지. 자, 물건적 효력으로서 두 가지가 나눠지죠. 즉, 무슨 등기랑 나눠져요? 종국 등기와 예비 등기. 항상 머릿속에 그렇게 잡아야 돼요. 그러면 종국 등기를 다른 말로 무슨 등기라고 해요? 본등기라고 그래요. 그러면 물건적 효력으로 그러면 저희가 그냥 외우지 말고 물건적 효력이 최종적으로 나타난다. 무슨 등기? 최종적으로 나타난다. 이게 종국 등기. 이걸 다른 말로 뭐예요? 본등기고요. 장차 예비하는 게 무슨 등기? 예비 등기. 자, 예비 등기 대표 선수는 뭐가 있을까요? 가등기. 가등기는 요거는 무조건 별표가 5개짜리야. 5개짜리. 자, 그러면 종국 등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저희가 이제 요렇게 잡아야죠. 자, 책을 읽었어요. 주등기. 뭐에 따른 분류예요? 해저드는 뭐예요? 주등기는 방법과 형식에 따른 분류. 그럼 여기는 뭐예요? 본등기는 효력에 따른 분류. 그럼 책에서 읽을 때 주등기는 뭐예요? 방법, 형식. 본등기는 효력. 효력 중에서도 뭐예요? 종국 등기.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면 이거부터 자꾸 외워요. 물건적 효력으로 최종적으로 나타난다. 무슨 등기? 종국 등기. 종국 등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본등기. 예비 등기는 대표 선수가 뭐가 있다? 가등기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가등기는 그럼 무슨 등기? 예비 등기죠.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저희가 봐봐요. 조금 전에 배웠던 걸 이제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소유권 보전 등기, 예비 등기예요, 종국 등기. 종국 등기죠. 만약에 종국 등기가 아닌 걸 골라라. 뭘 골라라? 가등기를 골라라. 이 말하고 똑같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모의고사에 담증 종국 등기가 아닌 걸 찾아라. 그럼 뭐부터 찾아봐요? 가등기부터 찾아야죠. 가등기는 뭐예요? 물건적 효력을 장차 예비하는 게 예비 등기거든. 그러니까 이거부터 자꾸 머릿속에 완전히 집어넣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예비 등기와 관련돼서 뭐가 있어요? 가등기가 있죠. 가등기 그러면 가등기는 지난번에도 했으니까 거기 163페이지 거기 우측에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면 가등기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자꾸 기초공사를 이렇게 해야 돼. 가등기라고 적어놓고 가등기는 뭐예요? 무슨 버전이죠? 순위 버전. 자꾸 숙지해요. 순위 버전. 자, 이게 기초체력이에요. 그러면 가등기 된 집도 처분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그러면 물건적 효력을 뭐예요? 장차 발생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물건적 효력 장차 발생. 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꼬리표를 붙여놔요. 가등기 된 집도 뭐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결론적으로 물건적 효력을 뭐예요? 장차 발생. 이렇게 잡아놓고 그러면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을 한다고 그랬어요? 가등기를 가지고 순위 버전이야. 순위 버전. 그러면 가등기를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등기소로. 그러면 등기소에 뭐예요? 이게 신청이야. 이게 자꾸 이제 기초체력이에요. 가등기를 가지고 순위 버전. 가등기 된 집도 처분이 가능하고 물건적 효력을 뭐예요? 장차 발생. 가등기는 어디로 가요? 등기소로 가. 가압류 가처분은 어디로 가요? 법원으로 가요. 법원은 관공서. 무슨 등기? 적탁 등기. 자꾸 세뇌 교육을 해요. 이게 기초체력이야.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기본기를 드리블해요. 자, 그러면 표제부예요. 표제부.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면 가등기를 가지고 표제부의 순위를 보전할 이유 있어 없어? 없어. 그 표제부는 뭐예요? 부동산의 신상이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걸 가지고 자꾸 써먹는 거예요. 그러면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가등기 된 집도 처분이 가능하고 물건적 효력을 장차 발생. 그러면 지난달까지 이거 우리 했고요. 지난주에도 했고. 그럼 여기와 관련돼서 이제 봐봐요. 몇 개는 이제 설명을 들어서 한번 봅시다. 자, 이중 가등기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가등기, 상해 가등기. 둘 다 되죠. 자, 그럼 봐봐요. 그러면 여기 이제 기초체력이 다져져서 기본기를 다지지 못한 거예요. 읽어봐요. 가등기 된 집도 뭐하다?
처분이 가능하죠. 한번 잡아봐요. A가 B한테 가등기를 걸어놨어. 그러면 B가 가등기를 가지고 뭐만 순위만 버전할 수 있죠. 그러면 A는 또 처분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그러면 C한테 이렇게 가등기를 걸어놨어. 또 가등기가 몇 개? 2개. 그러면 이게 무슨 가등기? 이중 가등기. 돼요, 안 돼요? 됩니다. 그러면 이중 가등, 근데 나중에 운명은 나중에 결정돼. 그게 이게 이중 가등기야. 그러면 B가 가등기에 의해서 번등기를 실행하면 양립이 불가하면 나중에 죽여버려요. 원칙상 무슨 말사? 직감 말사를 시켜. 일단 이중 가등기는 된다, 안 된다? 된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가등기, 상해 가등기는 뭐냐? 자, 그러면 C라는 사람이 딴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처분 제한이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있어요. A한테 뭐예요? A한테 처분, 돈 받을 권리가 있으면 처분 제한, 가처분 등기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C가 그러면 B한테 돈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처분 제한이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있어. 이게 바로 뭐예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걸 가등기, 상해 가등기를 걸 수 있다라는 거야. 읽어봐요. 가등기, 상해 가등기도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C라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가처분 등기가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그러면 가등기, 상해 가등기 돼야 안 돼? 돼요. 가등기, 상해 가처분도 돼야 안 돼? 된다라는 거야. 여기 뭐가 있어요? 읽어봐요. 가등기, 상이라는 것은 뭘까요? 가등기 자체라는 거야. 가등기 자체. 그러면 다시요. 이중 가등기 돼야 안 돼? 돼요. 가등기, 상해 가등기도 됩니다. 자, 그러면 자기가 이게 또 기초 체력을 마련해서 이쪽으로. 그러면 한 단계 또, 이렇게 파생하는 의미들을 우리가 또 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봐봐요. 이중 가등기, 가능, 불가능? 가능. 가등기, 상해 가등기도 가능. 자, 그러면 자기가 이제 2개를 해봐요. 영어는 쓸 필요 없이. 우리 형님들이 이제 골칙 덩어리가 또 하나 나오네. 자, 그러면 이제 대충 공부를 해요. 자, 이제 한번 4가지를 익숙해보자고. 읽어봐요. 가등기에 기한 가처분. 읽어봐요.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 읽어봐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 3개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차이점은 읽어봐요. 기한, 어한, 대한. 그러면 이제 해석해 볼까요?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그러면 여기 봐봐요. A기한이 무슨 뜻일까요? 이게 봐봐요. 읽어봐요. 가지고라는 의미잖아. 읽어봐요. 가등기를 가지고 가처분은 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순위 버전이니까. 이거부터는 이제 국어 실력이냐. 국어 실력. 자, 그러면 요거 한번 국어 실력 발휘해봐요. 가등기와 가처분 돼, 안 돼? 안 돼요. 왜요? 가지고라는 뜻이잖아, 또.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X네. 그러면 가등기의 기한과 가등기와는 같은 지문입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 요거는 가등기 자체. 가등기 상해 가처분.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러니까 우리 형님들이 모의고사 나왔더니 뭐예요? 오타해요, 오타. 별뿔이 오타다. 그래요. 그래서 기한하고 대한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봐봐요. 가등기의 기한. 가등기를 가지고 가처분. 걸 수가 없죠. 가등기와 가등기를 가지고 가처분은 걸 수가 없어. 근데 가등기에 대한 뭐예요? 가등기 자체의 가처분이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등기 상해 가등기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이야기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기한하고 대한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한자도 구분하지 않고 뭐예요? 이거는. 그런데 여기는 봐봐요. 읽어봐요. 가등기를 가지고 본등기를 실행할 수 있죠. 본등기를 실행하는 게 바로 뭐예요? 그러면 가등기를 가지고 본등기를 실행하는 게 뭔데? 그게 바로 예약 완결건이 되는 거야. 무슨 완결건? 예약 완결건. 그러니까 하나도 구분을 안 하고 억지로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과학적인 거죠. 과학적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그러면 자기가 이런 기본 틀이 마련됐으면 그 다음 단계는 뭐가 없어요? 국어 실력이 없는 거야. 국어 실력이. 자, 국어 실력 한번 발휘해봐요. 자, 여기에서 포인트는 뭘까요? 가장 중심기는.
가등기잖아. 여기는 간용 거잖아요. 그러면 봐봐요. 가등기를 가지고 처분 제한은 걸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처분 제한에 가등기는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면 요 처분 제한의 가등기 읽어봐요. 가등기에 기한 가처분 읽어봐요. 가등기와 가처분 요 세 개는 같은 지문이라는 거야. 같은 지문.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야.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마음은 급하지 기한 어한 대안도 확인하느라 놓지 얼마나 재미가 있어요 요 자체가.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러면 여기 다시 한번 봐봐요.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가등기 된 집도 처분이 가능하고 물권적 효력을 장차 발생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 이중 가등기 돼야 안 돼? 되죠. 가등기상의 가등기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게 기본기가 성립이 돼야 앞으로 요 지문들을 해결하는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전 단계거든. 이게 마지막으로 가는 전 단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면 오늘 강의를 듣고 감만 잡아놓으라고. 읽어봐요. 기한 어한, 대한 이게 뭐 의미가 다르구나. 그러면 애기한하고 애어한은 같은 지문이거나 뭘 가져? 가지고라는 뜻이구나. 가등기에 대한은 가등기 자체의 가처분이잖아. 한자로 건지만 가등기상의 가처분이라는 뜻이죠. 가능 불가능 가능. 이거는 가처분이 아니라 뭐예요? 번등기죠. 그러면 왜 가등기를 걸어요? 번등기를 실행해요. 그러면 가등기를 가지고 번등기를 실행한다. 애약 왕 결건. 그러면 가등기는 계약이에요, 예약이야? 예약. 그러면 가등기는 예약이니까 어때? 금융계약서의 대상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가등기 시 금융계약서를 제공한다. 어때? X. 제출할 필요가 없죠. 언제 제출해? 본등기 시. 얼마나 재밌냐고요. 한번 따져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재미는 자기가 가지고 하는 거야. 이 합격하고 불합격은 차원은 분명해. 재미가 있으면 합격하는 거야. 억질로 하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냐고. 얼마나 재밌냐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여자분들은 한 50%는 뭐예요? 50%는 남편이 띄어서 보냈을 거야. 네가 이번에 공인중개사 합격하면 사무실을 차려주마. 남편 믿을 수 있어 없어? 없어. 못 믿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못 믿어요. 왜 남편이 읽어봐요. 남이니까. 나가면 남편이야. 그렇죠? 그럼 믿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자, 그러면 남편아 너 지금 뭐예요? 내가 합격하면 뭐예요? 사무실 하나 차려준다며. 믿을 수가 없으니까 바로 써. 가등기 해주든지 아니면 뭐예요? 자, 그러면 가등기 순위를 확보해 주든지 아니면 자, 계약서로 쓰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읽어봐요.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를 합격할 조건으로 사무실을 차려주마. 내자로 금시면 그게 정지 조건이야. 정지 조건부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다 아니다? 대상이다. 자, 해제 조건부 청구권은 가등기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장차 소멸하는데 무슨 순위를 확보합니까? 그러면 시기부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야? 대상이죠. 장차 발생. 정지부 청구권은 종기부. 장차 소멸이죠. 순위 확보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그때는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자, 작년에 출제된 지문 한번 봐봐요. 자, 무슨 정의예요? 사인정의요. 인자가 무슨 인자일까요? 이게 봐봐, 읽어봐요. 사망을 정지조건부로. 벌써 이제 힌트 줬네? 그러면 사인정의는 가등기 대상이다, 아니다? 대상이다. 그러는 거죠. 자, 사인정의 정지조건부네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유정이 뭐예요? 유언으로 주는 거죠. 유언으로 정의를 줬어요. 근데 유언으로 이제 정해준다고 그러는데 제가 살아있어. 근데 저 사람이 상대편이 와서 자꾸 가등기 해주라고 그러네. 기분 더러워, 좋아? 더럽죠. 제가 살아있는데 안 해줄까? 해주겠지. 그럼 기분 더럽다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유정은 사망 전하고 사망 후를 나눠봐야 돼. 저는 가등기 대상이 아니죠. 후는 가등기 대상이다. 그러면 유정은 언제나 가등기 대상이다. 어때? X. 유정은 사망 전과 후를 나눠봐야 된다. 그러니까 전부 그러면 사실 이것만 외우고 있으면 돼요. 이것만 가지고 이제 자기가 써먹을 수를 모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써먹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기초 체력을 가야 돼. 그러면 가등기가 나왔다. 가등기로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가등기를 가지고 순위 버전.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고 물권적 효력을 장차 발생.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중 가등기 가능 불가능 가능. 가등기 상의 가등기도 가능 불가능 가능. 근데 여기에서 자, 작년에 제가 놀라
놀란 게, 자, 작년에 저기 앞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데 뭐예요? 가던 길은 어디로 가요? 그래서 제가 놀랬어요. 그래서 올해 또 하나, 작년에 하나 더 붙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가던 길은 어디로 가? 등기소. 뭐예요? 신청. 둘이 가면 무슨 신청? 공동 신청. 혼자 가면 단독 신청이 된다는 거야. 그래요. 원칙이 그러면 가던 길 그러면 두 자로 건치면 뭐예요? 권리적. 그러면 권리적 측면은 말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공동 신청이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가던 길. 가처분 명령 정보를 받았어. 자, 명령 정보를 받았어요. 그러면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보는 단독 자, 공동 신청해야 한다. 이 지문이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보는 어디에서 내려졌어요? 저 법원에서 줬잖아, 저한테. 그럼 그 서류를 가지고 혼자 갈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보는 공동 신청해야 한다. 어때? X. 무슨 신청? 단독 신청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들어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등기는 사실 따지고 보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구나라는 걸 따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가등기는 이제 이걸 기초 체력을 안 배워서 앞으로 이제 기본기를 다져 나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기본기는 이중 가등기 가능 불가능 가능 이중 가등기 가능하죠. 그러면 가등기 상해 가등기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러면 여기는 가등기 상해 가등기는 여기는 무슨 등기로 하라고 그랬어요? 부기 등기 하라고 해놨거나. 그러면 가등기 상해 가등기는 무슨 등기? 부기 등기. 7자로 원치면 읽어봐요. 가등기 이전 등기. 가등기 이전 등기는 주등기가 한다. 어때? X. 무슨 등기? 부기 등기라는 거야. 얼마나 재밌냐고. 그러는. 그러니까 이런 게 기반이 돼야지. 그리고 재미가 없는 사람은 뭔가 지금 개념을 못 잡고 있든지 어떤 형태를 못 잡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등기와 관련돼서 이렇게 한번 잡아놔야 되고 또 기초공사를 하나 해야 돼요. 자, 또 하나 잡을 거는 읽어봐요. 자, 가등기하고 담보 가등기랑 같아 달라요? 같아요. 같다고 입고 있어. 달라요. 그렇죠. 자, 가등기는 3자고 담보 가등기는 뭐예요? 이거는 5자잖아. 5자. 자, 그러면 우리가 첫 시간에 봐봐요. 읽어봐요. 담보. 담보가 뭘까요? 담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잘 잡아야 이제 정리가 되겠네. 가등기하고 담보 가등기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가등기하고 담보 가등기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가등기는 무슨 버전? 순위 보전적 효력. 순위 보전이에요. 읽어봐요. 담보는 뭐예요? 우리가 배웠잖아. 경매라고 그랬잖아. 경매 청구권이라는 거예요. 경매 청구권. 자, 경매 청구권이고 자, 경매 청구권이고 또 하나는 경매를 왜 받아요? 우선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선 변제적 효력이야. 우선 변제적 효력이 발생해요. 우선 변제적 효력. 그러면 우선 변제적 효력이 뭐예요? 이게 바로 실체법상 효력이 돼. 실체법상 효력. 자, 실체법은 뭐예요? 그래서 민법. 자, 이제 또 기초 체력을 다져야 되겠네. 가등기와 담보 가등기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담보 가등기는 담보는 뭐예요? 읽어봐요. 경매 청구권. 읽어봐요. 우선 변제적 효력. 요게 실체법상 효력. 뭐예요? 민법. 그래서 민법에서 가담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담보. 그러면 만약에 이게 이제 기초 체력이 배웠으면 자기가 기본기를 발휘해서 과거에 이제 문제 봐봐요. 담보 가등기는 경매 청구권이라는 실체법상 효력이 발생한다. OAX예요. 오죠. 실체법상 효력이 발생한다. 맞는 이야기죠. 읽어봐요. 담보. 읽어봐요. 경매. 뭐예요? 실체법상 효력이야. 자, 그러면 담보 가등기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반 가등기하고 담보 가등기는 다르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참 조심할 거 있어요. 담보 가등기는 뭐예요? 이렇게 다 써놔요. 읽어봐요. 소유권을 이전하는 법리야. 뭘 법리하다? 소유권을 이전하는 법리야. 소유권을 이전하는 법리예요. 자, 그러면 소유권 이전 법리가 바로 담보 가등기입니다. 다시 읽어봐요. 담보 가등기는 읽어봐요. 뭘 이전해? 소유권을 이전해. 그러니까 이걸 변칙 담보라고 그래. 변칙. 자, 써요. 무슨 담보? 변칙 담보. 선생님, 그러면 정칙 담보는 뭡니까? 선칙 담보는 읽어봐요. 읽어봐요. 소유권을 제한하는 법리. 이게 바로 담보 물건이야.
자, 소유권을 제한하는 법이에요. 다르죠? 자, 담보가등기를 읽어봐요. 뭘 이전하는 법입니다. 소유권을 이전하는 법이야. 그러면 담보물권은 뭐 읽어봐요. 소유권을 제한하는 법이야. 그래서 우리가 뭐 유치권, 질권, 저당권을 무슨 물건이라고 그래? 제한물건이라고 그래. 이게 바로 정칙담보가 돼. 이게 그래서 요거는 정칙담보고 요거는 무슨 담보다? 변칙담보라고 그래. 그럼 요거는 전형적인 담보라고 그러고 이거는 비전형담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그러면 소유권을 제한하는 법리 이것도 모르고 설명을 뭐예요? 수업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담보가등기는 뭘 하는 법입니다. 소유권을 이전하는 법이에요. 읽어봐요. 소유권, 더 소유권이라고 읽는다. 갖고야 얼고야? 갖고. 그래서 담보가등기는 갖고에만 기록됩니다. 그러면 소유권 가등기는 어디에도 기록돼요? 소유권이라면 갖고, 소유권 이해의 권리라면 얼구에 기록된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 봐봐요. 그러면 가등기와 담보가등기 취약성이 나와. 자, 그러면 갖고 읽어봐요. 무슨 등기? 가등기, 담보가등기도 뭐야? 가등기죠. 담보가등기도 갖고에 기록되죠. 그러니까 갖고에 기록되는 것은 일반 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아.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주인한테 전화를 해봐야 돼. 따르릉 주인입니다. 주인이십니까? 등기부를 보니까 가등기가 돼 있는데 그게 담보가등기예요? 일반 가등기예요? 근데 주인이 뭐라고? 일반 가등기인데요? 그러면 그거는 일반 가등기가 돼. 담보가등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게 담보가등기가 돼. 그러면 그러면 전화를 네 자로 건져봐요. 그랬더니 네 자로 건져봐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전화.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전화를 뭐예요? 네 자로 건지면 이게 실체관계야. 그래서 실체관계를 따져라. 이게 판례의 태도라는 거야. 일반 가등기랑 담보 가등기랑 실체 관계를 따져봐야 돼. 혹시 중개업을 하실 때 갖고에 적혀 있는 것은 꼭 확인해 봐야 돼. 그게 일반 가등기인지 담보 가등기인지.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 얼구에 전화를 걸어요. 그랬더니 따르릉 전화를 걸어요. 사장님, 거기 얼구에 가등기가 됐는데 담보 가등기, 일반 가등기 개망신 당하지 말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얼구에 생겨는 담보 가등기가 아니라 읽어요. 일반 가등기가 되는 거야. 만약에 전화를 걸었다. 봐봐요. 얼구에 적혀 있는데 가등기인지 담보 가등기라고 뭐예요? 전화를 걸었다. 그러면 공시법은 저한테 배웠다고 그러지 마세요. 누구한테 배웠다고 그래? 재욱이한테 배웠다고 그래요. 재욱이한테 배웠다고 그래. 개망신 당하지 말라고. 개망신 당하지 말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개망신 당하지 말라. 그러니까 일반 가등기는 어디에도 기록될 수 있어. 갖고 얼고. 담보 가등기는 무슨 법이야? 소유권을 이전하는 법리. 무슨 담보? 변칙 담보. 그러니까 전형 담보가 뭔지도 모르고 비전형 담보도 모르는 사람한테 일반 가등기와 담보 가등기는 못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그러면 이제 형님들한테 이제 단답 문제로 하는다. 다음 나열한 것 중에서 나열한 거에서 각구에만 기재될 사항을 골라라. 각구에만 기재될 사항을 골라라. 1번에 가등기, 2번에 담보 가등기. 비극이 시작돼요. 그러면 정답은 무슨 가등기다? 담보 가등기다. 담보 가등기는 어디에만 기록돼? 각구에만 기록돼.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봐봐요. 소유권을 이전하는 법리가 무슨 담보? 변칙 담보. 그러니까 비전형 담보라는 거야. 소유권을 제한하는 법리가 뭐예요? 정칙 담보, 전형 담보. 우리가 민법에는 그러면 전형 담보가 3개가 있어. 뭐가 있을까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게 바로 뭐예요? 전형 담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만 봐봐요. 강사들이, 동시법 선생들이 또라이들이야. 이걸 각구에만 기록하니까 암기하세요. 이런다고. 아니, 왜 각구에 기록하고 당연한 걸 왜 암기를 하라고 그래? 이걸 가르쳐 주면 되는 거지. 담보 가등기는 읽어봐요. 소유권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법이야. 이전하는 법. 자, 그러면 담보 가등기가 이거겠죠. 자, A야. 자, 이거 B한테 3억을 꿔달라고 그랬어. 3억을 꿔달라고 그래. 너 뭐지, 새끼야? 너 왜 믿어? 너 못 믿어, 임마. 못 믿어.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명의를 나한테 살짝 넘겨와라. 그래서 담보 가등기를 해놓는 거야. 이게 무슨 가등기? 담보 가등기야. 그러면 이 사람은 담보 가등기 끝자. 이 사람은 뭐예요? 담보 가등기 설정자가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아니죠. 이 사람이 담보 가등기 설정자가 되네. 이 사람은 뭐예요? 담보권자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봐봐요. 근데 명의는 누가 넘겨놔서 B가 A한테 AB로 가등기를 해놓은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집은 누가 소유해요?
집은 얘가 소유하고 있지. 얘가는. 그러면 만약에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얘가 뭐야? 기속청산으로 꿀꺽 삼길 수 있어서. 과거에 봐봐요. 어떤 청산이냐? 처분 청산이었거든. 근데 요 집이 몇 억이냐? 요 집이 몇 억이냐? 지금 몇 억 구워졌어요? 4억. 근데 4억을 구워줬죠. 가등기 걸어서 안 걸었어? 걸어서. 건폰 등기를 실행해서 1억을 꿀꺽 삼겼어서. 그러니까 요 사람 말뚝에 팔뚝에 뭐라고 있어요? 착하게 살자 이렇게 나와있네. 한마디로 조폭이네. 조폭. 그렇죠? 옛날에는 그러면 1억을 그냥 공짜로 그냥 뭐예요? 꽁깍 살쪘잖아. 지금 꼬준 돈은 몇 억인데? 3억이죠. 그럼 막아야 돼, 안 막아야 돼? 막아야죠. 그러면 네가 인마 3억을 꺼졌으니까 너 3억 먹고 인마 너 1억 돌려줘 인마 이걸 정하게 한 게 그게 바로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이 탄생하게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 집이 3억짜리야. 집억이 2억 7천짜리예요. 2억 7천짜리 돈 돌려줄 거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뭐라는 거야? 이거는 뭐야? 기속청산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야. 번등기를 실행해서. 그러면 요 사람이 반대로 조폭이라고 생각해봐요.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서워. 그러니까 뭐야? 에라 모르겠다. 뭐야? 경매를 거는 거야. 그러면 이 집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뭐야? 기속청산이 하나가 있고, 그럼 또 하나는 본등기를 실행해서 경매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읽어봐요. 담보가등기는 무슨 청구권? 경매 청구권. 읽어봐요. 우선 변제적 효력. 읽어봐요. 실체법상 효력, 민법.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기초공사, 기초체력을 하는 거야. 가등기, 이제 봐봐요. 가등기 무슨 버전? 선의버전. 각구에도 기록할 수도 있고, 얼구에도 기록할 수 있고. 담보가등기는 읽어요. 소유권 이전 법리죠. 소유권은 각구야, 얼구야? 갖고 그러면 담보가등기는 어디에 기록돼? 갖고에만. 읽어봐요. 경매 청구권, 우선 변제적 효력, 실체법상 효력, 민법. 이게 기초 체력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안 하고 가등기하고 담보가등기 뭐유 이러지 말고 가등기와 담보가등기는 뭐예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오케이. 그래서 이번 달 곳에 이제 가등기와 담보가등기를 비교해놨고 담보가등기는 대표적인 무슨 법리예요? 소유권을 이전하는 법리. 그게 무슨 담보? 변칙담보. 소유권을 제한하는 법리가 뭐예요? 전형담보. 대표적으로 우리 민법에는 전형담보가 몇 개? 3개. 일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이제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법리도 모르고 소유권을 제한하는 법리도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일반 가등기하고 가등기를 가지고 담보 물건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적었어요. 이제 가등기, 일반 가등기는 읽어요.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선의 버전. 가등기 된 집도 처분이 가능하고 물권적 효력을 뭐예요? 장차 발생. 가등기는 어디로 가? 등기소로 신청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가등기와 관련돼서는 이걸 꼭 기억해서 이제 앞으로 그러면 담보가등기와 가등기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면 담보가등기는 그러면 적석해서 툭 치면 소유권 이전 법리. 그럼 담보를 툭 치면 경매 청구권. 우선 변제적 효력, 실체법상 효력. 어디에서 배운다? 민법. 특히 어디에서? 민사특별법,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여기에서 배운다는 거야.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 봐봐요. 지금 이제 여기 한번 봐봐요. 읽어봐요. 민사특별법 법이 몇 개예요? 가슴이 터져요. 터져. 지금 터져. 민사특별법 5개 법률이 있잖아. 주임법, 상임법, 집소법, 가담법, 부실법, 명의신탁이 있잖아. 그러면 까먹으면 뭐예요? 읽어봐요. 민사특별법 법이 몇 개? 5개. 5개라는 거야. 주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또 하나는 뭐예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또 하나는 부실법, 가칭, 명의신탁. 명의신탁은 몇 년? 3년. 3년 등기하는 자를 뭐라 그래? 장기 미등기자. 그러니까 한번 경험한 거하고 안 경험한 거하고 차이라는 겁니다. 그 차이가. 그러니까 아직까지 민사특별법도 5개가 법률이 몇 개인지를 가지고 민법 선생님이 뭐에 강의 잘한다 못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을 하는 게. 그러니까 저희가 뭔가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요거 느껴야 돼요. 초창기에 느끼지 못하면 앞으로 계속 끌려만 다니는 거야. 스스로 끌려다닌다라는 거. 그러면 효력과 관련돼서 가등기 매년 출제가 되고요. 자, 6번은 개시 줄 쳐놔봐요. 개시. 자, 그러면 이제 개시에 따른 분류로서 읽어봐요. 당사자. 그러면 이제 항상 붙여요. 당사자 개시하면 뭐라고 그랬어? 신청. 자, 관공서가 개시하면 척탁. 자, 등기관이 개시하면 직권 등기. 법원이 개시하면 뭐예요?
명령 등기. 그러면 명령 등기를 뭘로 잘라요? 이의신청으로 잘라줘야 돼. 이의신청. 그러면 자기가 이제 여러 번 연습을 해요. 10번. 당사자 게시하면 신청, 관공서 게시하면 적탁, 등기관이 게시하지만 직관, 법원이 게시해주면 명령, 단 무슨 신청? 이의신청. 그러니까 이제 빼버려. 이제 게시라는 단어를 빼두면 읽어봐요. 당사자, 신청, 관공서, 적탁, 등기관, 직관, 법원의 명령. 뭘로 잘라? 이의신청으로. 그렇죠. 이의신청으로. 그러면 이 두 개가 원칙이에요. 원칙. 그래서 원칙. 요 두 개가 뭐예요? 애가 되는 거야. 애라는 것은 무슨 규정이다? 법률 규정. 자꾸 요걸 기초 체력을 가져야 돼. 그러면 자기가 이제 요걸 20번 이상을 해야 돼. 당사자 신청, 관공서 적탁, 등기관, 직권, 법원의 명령. 명령은 뭘로? 이의신청으로. 원칙은 뭐예요? 두 개죠. A적인 측면은 두 개. 등기관이 직권, 등기, 법원의 명령. 무슨 규정? 법률 규정. 그러면 이런 지문을 해석해봐요. 법률 규정이 없다면, 법률 규정이 없다면 읽어봐요. 당사자 신청과 관공서 촉탁에 의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런 지문이 하나 탄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등기관의 직권 등기와 법원의 명령 등기는 뭐가 있어야 돼?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돼. 다시요. 법률 규정이 없다면 당사자 신청과 관공서 촉탁에 의한다. 맞나요? 혹은 등기관의 직권 등기와 법원의 명령 무슨 규정이 있어야 가능해? 법률 규정이. 그렇죠. 법률 규정. 자, 그럼 여기가 별표 3개를 딱 해놓고 직권 등기.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계속 머릿속에 구착화시키는 거야.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이죠. 자, 그러면 두 사람이 가면 무슨 신청? 공동 신청. 혼자 가면 단독 신청. 집에서 신청하면 전자 신청. 직접 방문하면 방문 신청. 그럼 등기소로 왔어요. 등기하러 왔는데요. 그러면 뭘 작성해 줘야 돼? 서면. 그래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죠. 무슨 신청주의야? 서면 신청주의야. 서면 신청주의는 무슨 행위? 요식행위라는 거야. 이제 그렇게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잡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이제 초보자들이 헷갈리는 게 뭘까요? 요 법어만 나오면 어찌할 바를 몰라요. 자, 그러면 제가 요 저라고 생각해 봐요. 이게 뭐예요? 기야. 제가 잘생긴 게 깃볼이 잘생겼어요. 여기 봐봐요. 제가 이제 봐봐요. 여기에 액세서리가 하나 있어. 그럼 액세서리가 있어요. 이의신청이라는 액세서리가 있어. 법원은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명령 등기가 되는 거야. 이게 없어. 법원은 관공서, 무슨 등기, 적탁 등기라는 거. 이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 법원은 무조건 명령으로 가면 안 돼요. 명령 등기는 뭐가 붙어야 돼? 이의신청이 붙어야 돼. 그러면 이의신청이 없으면 법원은 뭐라는 거예요? 관공서, 무슨 등기, 적탁 등기. 그러면 가압류가처분은 어디로 가? 법원으로 가죠. 이의신청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가압류가처분 등기는 무슨 등기? 적탁 등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이제 제일 헷갈리는 거야. 그러면 촉탁 등기의 종류는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봐봐 이제 써먹어야 돼. 이제 기초 체력이 됐으니까 포락지. 포락지가 뭐예요? 하천부지화 되죠. 누가 해주는 거죠?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을 제자로 원치만 관공서. 포락지는 툭치만 적탁 등기.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전압처분 합류 등기는 어디서 해요? 세무서에서 하죠. 세무서 그러면 어디에? 관공서. 무슨 등기? 적탁 등기. 경락 결정을 받아서요. 경락을 받아서 법원이죠. 그럼 툭치면 관공서. 무슨 등기? 적탁 등기. 그러니까 명령 등기가 되려면 무슨 신청이 붙어야 돼? 이의신청이 붙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뒷장을 넘겨보니까 거기 등기 분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 등기 분류를 그냥 통째로 머릿속에 달달하게 외워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다음 주에 숙제가 바로 그겁니다. 그걸 달달달 해서 외워야 돼. 오늘 진도는 거기까지입니다.